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해석하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도 저의 채널에 찾아오신 거를 너무나 감사드리고 괜찮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루하지만 한자를 보면서 이 옛 것을 본다는 건 감회와 의미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삼국사기 14, 14권을 처음 하는 날이라 더더욱 뜻깊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또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국사 24권 고구려본기 2. 고구려본기 2에 보면 이제 3명의 왕이 나와요. 고구려는 백제랑 신라랑 틀리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쵸? 대무신왕, 그다음에 위로할 문자, 문중왕, 그다음에 사람을 그리다, 모본왕. 이름들이 다 특이하죠. 왕의 이름들이. 한번 해석을 천천히 오늘 3페이지예요. 많지도 않습니다. 같이 천천히 보면서 같이 해석해 볼게요. 대무신왕이 설립 올랐다. 혹은 대무신왕을 대해주류왕이라 한다. 휘는 무휴리고 유류왕의 제3왕자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첫째, 둘째 태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가 고구려 그 전에 역사에 그 둘의 태자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막내가 39년에, 유령 39년에 물에 빠져가지고 마치 세월호 때처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왕자가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무율은 3번째입니다. 대문신왕은. 그렇게 족보가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총해라고 했는데 총해는 밝고 슬기롭게, 그렇죠? 날생 태어나서 그다음에 웅장, 그러니까 그 수컷 웅자잖아요. 웅장이라 했는데 찾아보면은 뭐 씩씩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씩씩하고 호걸은 뭔지 알죠? 영웅을 말하는 거죠. 영웅으로 장성하여 큰 지략이 있었고 유류왕의 제33년 갑술에 태자로 올랐다. 태자로 오르면서 바로 보면 이때 11세였으며 즉시 왕이 올랐다. 이게 왜냐면은 그 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몇 달 뒤에 아버지가 유리가 그 슬픔 때문에 이제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11세인 거예요. 이때가 원년인 거죠. 11세. 와, 거의 최연소예요. 어미는 송씨이고 다물국 어딘지 알죠? 초기 그 비류 송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양의 여식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그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되게 깊은 인연이 있는 송씨 집안인 거죠. 2년 봄 1월 경도에 지진이 있었고, 경도는 여기서 지금 처음에 자리 잡았던 그 다물국 쪽이 아니라 국내를 말하는 겁니다.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 그 경사로서 이제 죄인들을 이제 다 크게 용서했다는 말이 나오고, 여기 또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백제 백성 일천호가 와서 의탁하였다. 그러니까 이 던질투인데 이제 우리들을 맡깁니다 하고 딱 던진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오고, 3년 봄 3월에 동명왕 사당을 세웠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할아버지 묘를 세웠다는 거죠. 사당을. 그러니까 계속 제사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사가. 그러니까 유교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제사 이 부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가을 9월 왕이 골구천에서 사냥하여서 신성한 말을 얻었는데 이름을 지금 거자는 나오는데 버세거라고 거자는 나오는데 이 해골 루자가 안 나와요. 저의 그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안 나와서 그냥 제가 네모로 해놨습니다. 한자를 잘 보시면 말맞자에 네, 끌루입니다. 근데 이 글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모로 표시할 테니까 이 해골루는 네 저거다. 그래서 이름은 거루라고 지었다. 신성한 말을. 이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다 10월에 부여왕 대소가 이제 왕이 올랐으니까 11살이잖아요. 얼마나 또 이게 찝쩍거리였겠어요. 이제 부여왕 대소가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다 10월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냈는데 하나의 머리에 두 몸인 족조를 보냈습니다. 나쁜 놈이죠. 지금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대소가 사신을 보내 족조를 보냈다. 하나의 머리에 두 몸인 요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저 앞쪽으로 보낼게요. 그렇게 해야 내용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게 되니까. 다시 한번. 다 10월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내 하나의 머리에 두 몸에 족조를 보냈다. 네. 처음 부여인이 이 새를 얻었을 때 바쳤다. 그러니까 부여에 있는 사람이 대소한테 바친 거죠. 신기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요 뒤에 짧게 문장으로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 새도 되게 아까 그 거두 맞죠? 그 부분과 비슷하게 참 뭔가 징조를 거루 그렇죠? 해골루 거루 그거와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혹왈 새라는 것은 검은색이요. 이제 여기 지금 뭔가 해석을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변하여 붉게 된다. 또 하나의 머리에 두 개의 몸인 것은 아울러 두 나라를 말하는 거다. 두 나라를 부르는 거다. 왕이 이거를 여기서 좀 약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살짝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겸할겸을 뒤로 보내는데 이 겸할겸을 포용하였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겸할겸을 포용하였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럼 왕이 이걸 고구려라 포용하였다, 겸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대무신앙이 이걸 자기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대소가 기뻐하며 보냈다. 뭔가 자기 그 게임에 이제 빠져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고구려가. 그래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이제 겸할겸에 포용하여 볼시 그렇게 말을 해석할 수 있죠. 아까 그 표현에서 고구려가 이걸 포용하였다라고 했으니까 포용하여 볼시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은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말이 정확하게 이어지는 거죠. 왕이 군신과 더불어 의논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군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포용하여 볼시 다른 사람의 말이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답할 답자가 이 한자는 있는데, 그러니까 가로 안에 건 있는데, 지금 위에 풀초에 그 합자 있는 저 한자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전자로 되어 있는 거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할 답자는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대답하여 왈 검은 것은 북방의 색, 즉 부여의 색이라는 거고, 지금 남방의 색으로 변하고, 또 적조는 여기서 좀 상서로울, 그러니까 길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길조의 물건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지략을 핀 거죠. 대무신앙이. 임금이 잊지 아니한 것을 얻은즉 나에게 보내었다. 오늘 뒤에가 이제 되게 비유자를 찾아보는데, 비유자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자 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많은 뭐 그런 뜻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국이라는 게 많은 나라를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도 일단 우국으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우자가 찾아보니 어쨌든 많은 뭐 그런 뜻도 있는데, 근데 그게 많은 모양을 말하는 거여서, 그래서 많은 모양은 여기서 지금 모양은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만 채용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우국으로. 어쨌든 뜻은 많은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좀 더 잘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많은 나라가 있다가도 망하였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고서 해석을 하면, 저기, 오를까가 어찌라는 해석이니까, 어찌 아는 것이 아니냐. 대소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뉘쳤다. 근데 이제 늦었어요, 이미 대무신앙을 건든 게 일단 잘못이에요. 그리고 오래 살았어요, 대소가. 벌써 그 동명상황 때부터 이미 동명상황보다 나이가 많죠. 벌써 온조왕이 온조래. 그 유리왕이 죽었는데도 벌써 대소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적었죠. 자, 4년 다 12월. 요즘 다 12월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왕이 부여를 정벌하러 군사를 내어 다음 비류 상류에서 물의 경계 끝에 바라보며 바란 것은, 경계 끝을 바라보며, 여기 지금 물가에가 경계 끝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며 바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 12월이 나왔어요. 다 12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거를 약간 애매하게 해석을 하면 뭔가 좀 날짜가 긴 날짜, 꽉 찬, 뭐 이렇게 해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윤달로 생각을 했었기도 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음력에서 29일과 30일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라는 거는 30일을 꽉 찬 걸 얘기하는 거고, 그냥은 그러면 29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고, 자, 요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보면, 자, 솥을 마주든 여인 같은 분이 있어 놀리고 희롱하는 것을 보고 나아갔다. 여기 좀 그 지자 있죠? 다만 솥이 있을 뿐 사신의, 이게 제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이게 맞는지는 일단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선 해석을 좀 다른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한자만 계속 쓰고 있지 다른 사람이 다뤄놓은 주제는 전혀 보지 않고 해석하는 거라 전혀 그 해석 자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건지를 한번 여러 선생님들과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과감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줄에도 제가 색깔로 좀 칠해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면, 사신에게 밥을 지어줘. 여기 지금 불화자가 있는데, 불화자를 뭘로 해석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매끄럽진 않아요. 화는 스스로 따뜻하여 얻지 못하였다. 뭔가 말이 매끄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도 그걸 때문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인하여 한 군이 배불리 먹을 것을 만들어 얻었다. 말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문득 한 장성한 아버지가 있어 왈 이 솥이 나의 가문의 물건이니 우리 누이가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솥을 말하는데 그 솥이 과연 어떤 솥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듣고서 이제 왕이 즉시 그것들을 얻은 거죠. 얻고선 청하여 짊어지고 쫓았다. 그러고선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성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짊어질 부와 소정을 해서 부정시라 하였다. 그래서 성을 주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받은 거죠. 그 아버지하고 그 약간 그 딸내미 같은 분한테. 그래서 되게 그것을 감명받아서 평민이지만 성을 준 거예요.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성을 받았으니. 근데 지금까지 부정시라는 성을 쭉 이어오신 데는 없는 거겠죠. 아니면 중국에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정시라는 성이 있는지.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이롭고 값비싼 물림에서 숙박하여 밤에 금성이 들어, 그러니까 금성이라는 걸 듣고, 여기 지금 항명, 그러니까 밝은 곳을 향하여 사신을 찾았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병사들의, 그러니까 밝은 곳을 향하여 사신을 찾아가지고 병사들의 물건 등에서 금으로 된 옥새를 얻었는데 해를 때마침 이제 해를 한날에서 주셨다. 그러니까 밝아진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왕이 절을 하고 사랑하였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이 길 위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장이 9척이면 2.7m예요. 완전히. 근데 색이 백색. 그러니까 백인인 거죠. 이 당시 때 백인이 있었다는 거는 고구려가 다민족이라는 것을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장이 9척이고 그러니까 면이 백이고 눈에서 광채가 있고 왕이 왕하게 그러니까 절하고 왕이 왈 신하로 이제 북의 어두움에서 사람이 기이하여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신장이 9척이고 면이 백색이고 그렇죠. 백색 면이 있고 눈에서 광채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절을 하고 그래서 왕이 왈 신하로 하여금 이제 북쪽의 어두움에서 사람이 기이하게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말미암아 끊겼다. 끊을 절 끊겼는데 끊겼다. 그런 것들을 대왕이 듣고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듣고 북쪽에 있는 부여를 쳐서 정벌하였고 신하가 청하여 같이 쫓기를 원하여서 쫓아가서 부여 왕의 머리를 취하려고 하자 왕이 기뻐하여 허락하였다. 좀 요 마지막 두세 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틀린 해석이 있다면 조금 더 저한테 그것들을 좀 말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